네, 안녕하십니까. 벌써 네 번째로 이제 오늘이 여러분하고 만나는 그 시간인데요. 지난번에 이어서 맹자에 대해서 계속 하겠습니다. 애민정신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 사실 그 맹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어떤 그 인의라고 할까 아니면 어떤 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할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대학원 다닐 때 지도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있는데 맹자 삼천독이면 물리 탁탁이 하라. 물론 물리 탁탁이 하는 거는 그냥 우리 그 말입니다만 맹자를 3,000번을 읽으면 물리가 탁탁 소리를 내고 이렇게 뭐 깨친다 뭐 이런 말씀이에요. 그만큼 우리 조상들이 어떤 그 맹자를 상당히 아끼고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맹자를 접할 기회가 있으면 많이 읽어보시면은 여러분들의 어떤 생활에 그게 뭐 2000년 전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하는 걸 피부로 느끼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선 맹자가 이제 왕에게 이제 왕이 뭔가를 물었을 때 왕께서는 전쟁을 좋아하시니 청컨대 전쟁으로 비유하리이다 하고 전연고지는 이제 북소리가 둥둥 난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면 북을 치면 전진, 그리고 징을 치면 후퇴, 뭐 이런 약속이 있죠. 그래서 이제 북을 둥둥 두드려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병인이 기적, 뭐 병사라든가 칼날 같은 게 막 이렇게 이제 부딪히고 싸우던 간 기갑 예병이 주하되, 뭐 이제 갑옷을 버리고 어떤 병장기를 끌고 달아나되, 혹은 백보 이후에 그치며, 그러니까 백보 정도 도망갔다가 이제 그치며, 어떤 사람은 혹자는 50보 에 50보를 달아난 이후에 그쳐서 그 50보로 100보를 웃는다면, 비웃는다면, 이게 무슨냐면 100보를 도망간 사람은 먼저 도망간 사람이죠. 50보 도망간 사람은 뒤에 도망간 사람이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용감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50보를 도망간 사람이 100보를 도망간 사람을 비웃는다면 어떠합니까? 하고 말하니까 왕이 말하기를 불가하니 다만 100보가 아닐지언정 이 또한 도망간 것입니다. 50보를 도망갔어도 100보가 아닐 뿐이지 도망간 건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시를 왕이 일을 하신다면, 왕께서 일을 하신다면 인국, 이웃나라보다 백성이 많아지는 것을 바라지 마십시오. 이건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은 인구가 뭐 한 73억쯤 된다고 해요.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인구가 적어가지고 어떻든 그 인구가 늘어나는 게 정치를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치를 잘하면은 이웃 나라에서 백성들이 옮겨오고 잘못한 포악한 임금이면 백성들이 다른 데로 도망가서 줄어들고 이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그런 말을 했던 건데, 맹자는 당신이 이웃 나라보다 조금 정치를 잘하는 거지만 그래봤자 55, 100보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를테면 옛날에 어떤 뭐 문왕이라든가 뭐 이런 훌륭한 왕들을 같이 어떤 해야 되지, 자기가 뭐 조금 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여기서는 안 된다고 더 열심히 하라고 장려하는 그러한 거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맹자가 이런 말씀을 하죠. 살인, 사람을 죽이는 것을 그 몽둥이라고 하는 것과 칼로 하는 것이 다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다름이 없습니다. 칼로 죽이나 몽둥이로 죽이나 사람을 죽이는 건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묻죠. 그럼 칼로 또는 그 칼이나 어떤 그 정치로 정사로 죽이는 것, 뭐 여기는 죽인다는 게 생략이 된 거죠. 그 다름이 있습니까? 하니까 말하기를 역시 다름이 없습니다. 사람 죽이는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맹자가 뭘 하냐면 포라고 하는 건 푸죽간이죠. 푸죽간에는 살찐 고기가 있으며 마국간에는 살찐 말이 있고 백성에게는 굶주린 어떤 기색이 있으며 들에는 굶어 죽은 시체가 있으면 이는 짐승을 거느려서 사람을 먹이는 것입니다. 수상식을 짐승끼리 서로 먹는 것, 서로 잡아먹는 것도 또 사람이 미워하는, 이때는 이제 미워하고 짜죠. 미워하는데 백성의 부모가 된지라 임금을 그 백성의 부모라고 본 거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 충보다는 사실 효가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효자지문에 충신이라고 해서 충신도 결국 효자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부모에게 효를 하는 거를 임금에게 충성으로서 이렇게 상향 변화된다고 할까, 이거를 강조했기 때문에 백성의 부모라고 본 거예요. 지금 임금을 백성의 그 부모가 된지라 정사를 행하되, 정치를 하되 솔수의 식인 짐승을 거느려서 사람을 먹이는 것을 면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짐승을 거느려서 사람을 죽이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어찌 그 백성의 부모됨이 있겠습니까? 해가지고
정치를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요즘도 보면은 뭐 개나 뭐 이런 것 고양이도 마찬가지고 반려동물이라고 그러나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아끼고 그러는데 뭐 중요하죠. 근데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이 또 굶주려서 정말 돌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거의 뭐 지금 적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런 현상이 아직도 있는 거를 우리가 뉴스 같은 걸 통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 짐승까지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데 이르면서 정작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이런 것에 돌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건 정치를 잘 못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급선무를 얘기했지만 사람이 먼저입니까? 짐승이 먼저입니까? 역시 사람을 구제한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그때 먼저 짐승도 구제하는 게 좋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새겨볼 만한 말이고요. 이거는 이제 왕에게 이제 당신이 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니까 잘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즉 왕의 크게 하고자 하는 바를 가히 알 수 있으니 토지를 넓히고자 하며 또는 진나라와 초나라를 어떤 와서 이제 자기한테 조회하게 해서 중국에 나가서 이건 중국의 어떤 가운데 중원이라고 할 수 있죠. 사이 뭐 보통 옛날에 동이, 서용, 남만, 북적 뭐 그러는데 중화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사방을 오랑캐로 봤던 중화사상이죠. 사이를 위무하는 것이로소이다. 만약 하는 바와 같은 것으로서 하고자 하는 바와 같은 것을 구하면, 그러니까 당신이 하는 일 그거로서 어떤 거를 하고자 하는 걸 이거를 보자면은 연목이 구워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 물고기를 잡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말하기를 이처럼 심합니까? 자기가 하려고 하는 당신의 부국강병을 노리던 그런 식이었으니까 심합니까? 하고 그러니까 거의 심함이 있으니 연못 구하는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은 비록 고기를 얻지 못하지만 뒤에 재앙이 없거니와 하는 바와 같은 것, 당신이 하는 일과 같은 것으로서 구약 소역이면 하고자 하는 바, 희망사항 같은 거죠. 하고자 하는 것 같은 것을 구한다면 이건 심력,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더라도 후에는 반드시 재앙이 있을 것입니다. 해가지고 전쟁이나 또는 군사를 키워서 옆나라를 정벌하려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을 그냥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결국 죽음이나 희생이 따라야 되고 그거에 따른 경제적인 또 손실도 봐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재앙이 되고 내가 또 적을 공격하면 적도 나를 공격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죽고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쪽에 서로 전쟁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돼가지고 우리가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고기는 잡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어떤 뒤에 재앙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잘 싸우는 방법은 전쟁을 하지 않고 이기는 건데 그거는 뭐 평화적인 외교를 통하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게 좋겠죠. 사대라는 말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사대라는 말이 맹자에 나옵니다. 큰 것으로서 작은 것을 섬기는 것은 낙천자예요. 천리, 하늘의 이치를 즐기는 자이고 작은 것으로서 큰 것을 섬기는 자는 하늘을 두려워하는 자이니 낙천자, 하늘의 이치를 즐기는 자는 천하를 보존하고 외천자, 하늘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 나라를 보존한다. 그래서 작은 나라가 사실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은 이건 이치상 어쩔 수가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조선시대에 4대 정치를 썼다고 해서 이걸 비난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비난할 게 아닙니다. 언제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큰 나라를 때 4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더 지나쳐서 간까지 빼줘가면서 4대를 하면 문제겠지만 실리적으로 어떤 국제관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것은 지혜로운 거지 결코 비굴해서가 아닙니다. 강한 나라하고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무턱대고 우리 자존심만 내세운다고 하면 결국 죽는 건 누굽니까? 백성들, 국민들만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병자호란 때에도 주하파가 있고 주전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싸울 능력이 되는 것도 아닌데 괜히 싸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잡혀가고 이런 폐단이 있게 된단 말이죠. 그럴 때는 오히려 좀 이렇게 좀 굽히는 게 있더라도 항복을 해서 어떤 살리는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야지 무조건 그저 힘도 안 되면서 자존심 낸다고 싸운다고 한다면은 더 큰 어떤 재난이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력 복인 자는 비심복이 하라. 힘으로써 남을 복종시킨 자는 마음으로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거는 힘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당하는 거죠. 이덕 복인 자는 덕으로서 남을 복종시킨 자는
중심이 이를테면 마음 가운데가 기뻐해서 진실로 복종하는 거다. 누가 그러냐? 여 70자지 복 공자야라. 70제자의 그 공자에게 복종하는 것 같은 것이 이것이 이제 마음으로 즐겨서 복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힘으로 남을 복종시킨다고 하면은 당장 무서우니까 거기서 복종하는 것 같지만 기회만 주어지면 배반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즐겨서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기 때문에 저쪽에 좀 약한 기운을 보인다든가 내가 좀 힘이 강해졌다 싶으면은 보복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복종하는 게 아닌데, 근데 70제자, 보통 72제자 얘기를 하는데 공자의 제자들 같은 경우는 마음으로 정말 그 덕화에 복종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배반할 까닭이 없는 거죠. 그건 뭐 저쪽에서 너 복종해야 된다고 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즐거워서 복종하는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우리는 덕으로서 남에게 베풀어서 복종하게 해야지 힘을 가지고 써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얘기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화복. 화는 재앙이고 복은 뭐 잘 아시는 그 복이죠. 근데 화와 복이 자기로부터 구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재앙이나 복이 결국 다 자기로부터 말미암는 얘기죠. 남의 태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결국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 시경을 인용했는데 태갑에 말하기를 천자걸 하늘이 지은 재앙은 오히려 가히 그 뭐 도망할 수 있거니와 피할 수 있지만은 자자걸 스스로 지은 재앙은 살 수가 없다 하니 이를 이른다. 그래서 화복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부터 말미암는데 이거를 자꾸 바깥에 구하게 되면은 이거는 고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잘못해서 이렇다고 할 때 책임을 느끼고 고쳐서 발전이 있지만, 그러나 어떨 건 남의 탓으로 돌리게 되면은 남이 잘못한 걸 내가 고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발전이 없게 되고 맨날 그 모양 그 타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맹자의 또 다른 말인데 저구반기라고 해서 여러 제자를 이제 이때는 그 어조사로 저자라고 그러는데 저구반기 돌이켜서 이를테면 이게 돌이킬 반자예요. 자기에게서 구한다. 그래서 원인을 자기에서 규명할 때 발전이 있는 거고, 못하면 남의 탓, 전 정부 탓, 다른 사람의 탓 이렇게 돌리면은 나는 고칠 게 없죠. 잘하고 있는데 뭐 고치겠어요? 그런데 그게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하는 생각할 때는 나의 어떤 행태를 고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다못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뭐를 자꾸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하면은 내가 고칠 게 없게 되니까 이거는 계속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데, 우선 고치려면 나부터 고치고 그 욕을 해야지 나는 안 하면서 내로남불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우선 나 자신부터 변화를 보이고 그 다음에 저기를 해야지 나는 안 하면서 남을 탓하고 하는 거는 스스로 바보 같은지 자기가 발전할 수 있는 거를 스스로 차단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람이 안현이라고 하는 사람은 공자의 그 수제자였죠. 근데 33살인가 뭐 젊은 나이에 돌아가지고 사실 큰 저기를 하지 못했는데, 사람이 참 오래 살아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정치도 마찬가지죠. 조선시대에 인종이라는 임금은 상당히 어지럽기 때문에 인이라고 하는 어떤 저기가 시호가 붙었잖아요. 묘호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과 1년도 못 되게 그 왕노릇을 했기 때문에 뭐 한계별로 없는 거죠. 근데 세종 같은 경우는 32년인가 30몇 년인가를 정치를 하면서 뭐 훈민정음을 창제한다든가 뭐 박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음악 잘 다룬다든가 장영실 같은 사람 적재적소에 사람을 써가지고 많은 공을 세웠죠. 사군육척 개척한 것도 그때고, 뭐 어떤 그 농사에 관한 어떤 설을 했는데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노농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책을 만든다든가 이런 그 큰 역할을 했던 거는 오랫동안 어떤 그 통치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뭐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안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수는 어떠한 사람이며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수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요순시대 하면 태평성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순이라고 하는 사람도 별거 아니란 말이죠.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유의자, 함이 있음이 이와 같다. 그러니까 요의 행동을 하면은 요의 말을 하고 요의 행동을 하면 나도 그 순인 거고, 그 반대로 걸주 같은 아주 대표적인 나쁜 사람으로 일컬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내가 그러한 말과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옷을 입으면 나는 또 걸주와 같은 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나는 요순도 될 수 있고 걸주도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할 때 과연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나보다 좀 나은 사람들을 자꾸 본받으려고 할 때
하는 거지. 하다못해 바둑을 둬도 나하고 잘 두는 사람하고 바둑을 둬야 바둑수가 늘지, 나하고 못하는 사람하고 바둑을 두면은 바둑수가 잘 늘겠습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이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가까운 데를 버려두고 먼 데를 찾는데 아마 뒤에 또 그런 내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천하지 광거, 천하의 뭐 광거라고 하는 건 인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그 넓은 곳에 거처하며 천하의 바른 그 위치에 서서 천하의 대도를 행하여 뜻을 얻어서는, 여기서는 뭐 그냥 우리 쉽게 말로 출세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민 유지하고 백성과 더불어서 이제 말미암고 부득지 뜻을 얻지 못해서는, 이를테면 어떤 뭐 출세하지 못하고 이제 뭐 혼자 살아가려고 할까, 그때는 독행기도, 홀로 그 도를 행하여서 부귀가 불능음하며, 부귀가 능히 어떤 그 뭐 음탕하게 한다거나 뭐 그렇게 방탕하게 하지 않으며, 빈천이 가난하고 천하다고 해서 불능이 어떤 자기의 지졸 같은 거를 옮기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며, 어떤 사람이 어떤 뭐 위력이나 무력 가지고 그런 것에 능히 굴하지 않는 것이 이를 일러 대장부라고 한다. 그러니까 대장부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혼자 살 때는 혼자 선함을 행하고, 그래서 만약에 뜻을 얻어서 나름대로 사회적 출세하면 그만큼 책임감도 크겠죠. 그때는 여러 사람과 더불어서 선을 행하며, 겸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거를 행하는 것이, 그리고 이제 어떤 거 빈천하다고 해서 그런 것에서 뜻을 굽히고 나쁜 일을 하고 그러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대장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마치 뭐 위력적으로 힘을 써가지고 남을 못하게 하는 이거를 대장부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대장부라고 할 수 있다고 이제 맹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을 가르칠 때, 물론 그 선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 가르친다고 하지만 사람이 어떤 기억력이라든가 어떤 이런 한계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어떤 그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도 정확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루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어떤 눈이 밝은 사람이고, 공수자라고 하는 사람은 상당히 어떤 그 기계를 잘 다루는가 그 교묘한 어떤 재주가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규구로서 하지 않으면 능히 방언을 이룰 수 없고, 규구라고 하는 거는 이를테면 자라든가 그 컴파스 뭐 이런 겁니다. 그런 것이 있지 않으면 어떤 그 네모진 거라든가 또는 둥근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도 이게 콤파스로 한 것만큼 정확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런 기구가 필요한 거죠. 하다못해 정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시스템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에 맞춰서 해야 되지, 어떤 사람에만 의지하면은 사람이 바뀌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면 이거 망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그 자리에 가더라도, 누가 교육부 장관이 되더라도 국민을 위한 어떤 잣대가 있으면은 그거를 중심으로 펴면은 이게 일관되게 갈 수 있는데, 사람이 바뀐다고 자꾸 바꿔버리면 맨날 어떤 전통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새로움이 돼가지고 초보자 같이 돼버리는 이러한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광지총으로도, 이 사광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음악에 능한 사람 말이죠. 그같이 그 총명한 사람도 육률, 요거는 이제 어떤 또 음악에 관계된 어떤 그런 것들이잖아요. 지금 말하자면 뭐 게으름표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음악가가 제대로 이런 걸 잘 표현해서 정리해서 다른 사람들도 연주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오음을 능히 바로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 게 없으면은. 요순의 같은 그 대단한 정치라고 하는 것도 인정으로서 하지 않으면 결국은 천하를 평치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 됨, 배움, 교육 다 필요하지만 또 어떤 시스템, 제도, 그런 도구 이런 것들을 잘 정비해서 쓰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떤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이제 다른 말인데, 위고호대, 우리가 높은 곳을 가려면은 반드시 구릉으로 인한, 구릉은 어느 정도 좀 언덕이에요. 그럼 언덕부터 시작하는 게 나아요? 평지부터 시작하는 게 낫겠습니까? 제가 이제 백두대간이라고 하는 걸 해봤는데, 산에 같은 데 가려면은 강원도 지역에 가면은 뭐 1000m 넘는 산이 많습니다만, 그렇다고 뭐 0m부터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한 뭐 700m 이상, 뭐 500m 이상 이런 데서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그럼 밑에서 시작하는 것보다는 한 700m에서 시작할 때 이거는 뭐 훨씬 그 거리가 가까워지고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높은 곳을 갈 때 반드시 구릉으로 인하며, 아래로 내려갈 때는 반드시 천대, 뭐 시내라든가 이런 연못 같은 건 낮은 곳에 있잖아요. 그 낮은 곳으로 그 인하하니 정사를 하되, 선왕의 도를 인하지 않으면 가히 지혜롭다고 하겠는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게 정치를 하려면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근데 역사를 보면은 잘한 정치라든가 못한 정치라든가 이런 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 잘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모범으로 해서 그걸 본받으면은 훨씬 쉽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앞에 한 사람들의 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한다면은 훨씬 나을 수가 있죠. 예컨대 효종 때 김육이라고 하는 분이 화폐 정책을 썼어요. 우리가 굉장히 화폐를 쓴 게 오래된 것 같지만 제대로 화폐가 실시된 게 조선 숙종 때 허적에 의해서 이제 상평통보가 행해지면서 우리 화폐가 활성화가 되게 되는데 그보다 앞서 효종 때 김육이라는 사람이 이 화폐 정책을 쓰죠. 근데 화폐 정책에 실패를 합니다. 그 이유가 우리나라에서는 동일하지 않고 일본에서 수입을 해야 된다거나 또 아니면 사람들이 화폐를 써본 일이 없기 때문에 돈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 그 원효한 교수라고 하는 분이 이 김육의 화폐 정책을 연구하면서 이거는 단순한 실패가 아니다. 사람들이 이 정책을 보고서 돈이 뭔가를 알게 됐기 때문에 숙종 때의 허적이 그 화폐 정책을 쓸 때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시행착오를 거쳐서 성공할 수 있었다. 바로 역사적인 어떤 시행착오를 통해서 우리는 잘한 거는 잘한 대로 모범을 우리가 삼아서 잘하는 거고 못한 거는 그래서는 안 돼서 다른 방법을 선택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체가 시행착오라고 하는 게 다음 단계를 가기 위한 절차란 말이죠. 한 번에 딱 성공하면 좋겠지만 그런 일이라고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저기 하더라도 계속 어떤 그 관계를 하다 보면은 신라시대, 삼국시대보다는 고려보다는 조선보다는 또 지금이 더 어떤 발전된 단계를 가져오는 거죠. 이런 거는 짐승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거죠. 삼국시대나 고려시대의 개나 소는 뭐 여전히 똑같지만 다만 달라진다고 하면은 뭐 사람들이 옷을 입혀주고 뭐 이런 건 차이가 있겠지만 발전을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지만 사람은 어떻습니까? 할아버지가 벽돌을 쌓은 거 그 아버지가 조금 더 싸고 손자한테 더 싸고 지금 와서 이렇게 발전을 해서 옛날에 어떤 원시 시대에서 지금까지 비행기까지 뜨고 뭐 여러 가지로 발전하는 것. 이게 바로 역사라고 하는 어떤 중요성. 그래서 발전 위에 더 발전해가지고 오늘까지 오는 이런 것이 저절로 된 게 아니라 바로 시행착오를 거쳐서 오는 거죠. 그래서 모범이 되는 것은 반드시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고. 맹자왈 도제이 구정하며 도라고 하는 것이 가까운 데 있는데 사람들은 먼 데서 구하며 그 일이 쉬운 데 있는데 그 어려운 데서 구하나니 사람마다 그 어버이를 그치냐 하며 그 어른을 어른으로 그 대접하면 천하가 화평해지리라. 바로 이런 거죠. 도가 먼 데 있지 않단 말이죠. 바로 나 일상생활에 있는 거죠. 쇠소응대. 물 뿌리고 청소하고 뭐 어른과의 어떤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응대하고 이런 데에 바로 그 도가 있는 것이지 아주 그 육아라고 하는 것이 뭐 공명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먼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실생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에서 쉬운 거를 하면은 그 다음 단계에 좀 더 나갈 수가 있지. 아니 더하기 빼기 1, 2, 3, 4도 모르면서 갑자기 미분적분하면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를 옆등. 이를테면 밑에 단계를 거치지 않고 뛰어넘는 거를 계단을 뛰어넘는다거나 이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물론 좀 특별히 뛰어나서 그걸 좀 빨리 하는 뭐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어떤 단계를 밟아가서 고등 단계로 나가는 거니까 바로 도가 가까운 데서 구하해서 먼 데까지 이르는 거고 다른 말로 이근 급원이라고 합니다. 가까운 데서 먼 데까지 미친다. 또 낮은 데서 높은 데까지 이른다. 이런 단계를 볼 때 우리가 먼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까운 실생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어버이를 존경하고 내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다른 그 부모들도 존경하고 내 자식이나 이런 사람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자식이나 동생을 사랑할 때 이 사회가 보다 밝아지고 좀 더 어떤 그 살기 좋은 그런 데로 간다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맹자에는 어떤 이런 시기가 숱하게 나옵니다만 시간 관계상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은 이 논어도 좋고 맹자도 있고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읽을 때 습관지 익숙해져서 이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어버리면은 나중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이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같이 더불어 살 것인가. 과연 나만 그냥 이의만 되면 되는 것인가. 오죽하면 하필할 이라고 해서 맹자 같은 경우는 맹자의 첫 장에
반드시 이를 말씀하시고 인을 강조한단 말이죠. 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바로 이웃과 더불어 사는 어떤 그런 거거든요. 이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숨이 일관되게 그 주장하는 것이 바로 맹자이기 때문에 제가 뭐 짧은 시간이나마 여러분에게 이제 맹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미처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부족하나마 제 강의에 대해서 들으시고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